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개 기업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락폭은 사실 크진 않았어요. 1.7%면.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바 있잖아요. 중국의 중국 당국에서 약간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로 인해서 마이크론을 첫 타겟으로 삼았는데, 회사 측에서도 우리 잘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야 막 이러다가 결국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이 3위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자, 이 중국 제재로 인해서 낮은 두 자릿수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중국과 홍콩의 매출 비중이 25%인데요. 이 중에서 중국 고객들의 매출의 한 50%는 아마 이번 제재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게 이 25에서 절반 정도를 하면은 한 10% 초중반 초반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낮은 두 자릿수대라는 거는 전체 매출에 있어서 한 10% 초반 요 정도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의 매출 타격. 근데 사실 매출이 10% 정도 하락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 여파는 좀 계속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파이입니다. 소파이 오늘 10%,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10% 급락을 했는데요. 소파이 주가가 사실 최근에 매우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 서비스 등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핀테크 회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토스 같은 그런 개념의 핀테크 기업인데, 얘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한 15일 요때부터 이달 한 14일까지 주가가 거의 딱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새에 2배가 오른 거예요. 너무 빠르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학자금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시켰는데 이게 9월인가에 아마 재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소파이가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요게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 나오면서 주가가 빨리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요게 아직 재개한 것도 아니고 기대감인데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땡겨서 반영이 됐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할 이런 게 조금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이 낮아졌어 라고 하면서 오펜하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퍼 샌들러, 이들이 대부분 비중 확대, 매수, 시장 수익률 상회, 약간 매수 의견에서 다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목표가까지 낮춘다면 실적이라던가 이런 데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데요. 목표 주가는 유지하거나 소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만 낮춘 거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까지 이미 주가가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영업 환경은 확실히 이제 소파이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된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서 많은 내용들이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아이로봇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20% 급등을 했는데요. 집에 청소 로봇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브랜드가 어디 건지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면 이 룸바라는 로봇 청소기, 이게 글로벌 1위 청소기이기도 한데 요걸 만드는 데가 아이로봇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봇을 작년 8월에 아마존이 우리 아이로봇 M&A 하기로, 인수합병 하기로 아이로봇과 다 합의했어 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17억 달러, 그러니까 주당 61달러인데, 근데 요게 M&A를 하려면 요즘은 각국, 주요국들의 이제 반독점 당국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M&A가 되는데, 영국에서 요거를 인수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로봇 이제 아마존 품에 안기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건데,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 유럽연합이라던가 미국의 승인도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제 이게 첫 승인 소식이 나오니까 요 정도면 다른 데도 저희 기대할 수 있겠네. 요런 기대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버진 갤럭틱입니다. 요 기업도 16%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정말 우주 관광의 시대가 본격화되나 봅니다. 우주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쪽에 있어서는 글로벌 기술 상당히 인정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버진 갤럭틱과 많은 이런 전략적 제휴도 체결하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2021년에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을 또 성공을 한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성공 사례들은 일종의 다 시범 운행 같은 거였겠죠. 근데 이걸 이제 상업 운영으로 넘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 지난달 그러니까 5월 말에 시범 운행 다 완료를 해서 이달 말 약 27일에서 30일부터 첫 상업 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우주 관광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 첫 상업 비행 때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공군이라던가 과학자들 한 3-4명이 막 관광을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부터 이제 실질적인 관광일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초에 두 번째 상업 비행을 하고 9월부터는 이제 매월 우주선 띄울 거야 라고 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 이 첫 상업 비행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약간 성공적으로 맞춰진다면 아마 상당한 좀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주 관광이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은 좀 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막 단기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뭔가 우리가 미래에 꿈꾸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관광일 텐데, 거기에 이제 뭔가 스타트가 잘 끊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볼 필요는 있는 그런 기업일 것 같습니다.